그러면 그한 2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대일 무역 적자는 줄어들까요? 그거는 해봐야겠죠. 여전히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면에서 일본의 의존도가 높고 특이한 게 이제 이번에 일본이 그 김치만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김치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럼 한일 관계만 한일 두 나라만 놓고 보면 우리가 손해예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 뭐예요 도대체? 이철이의 정치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경제 공동체 RCEP이 논의 시작 8년 만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정인데 회원국들끼리 주요 수출품의 관세를 낮춰주고 원산지 기준을 통일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인을 했던데 박준호 기자 이게 어떤 협정이에요? 이게 이제 RCEP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 협정인데 네. 15개 국가가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이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런데 이제 좀 다크호스였던 인도가 좀 빠진 게 좀 아쉽지만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로 보면은 지금 한 인구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정도, 22억 명 정도가 이 영내에 들어가고 또 경제 규모로 보면은 세계 한 3분의 1 정도를 커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뉴스에서 자주 보는 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나 뭐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메가 FTA, 그러니까 메가 자유무역 협정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 대단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때는 뭐 한중 FTA, 뭐 한미 FTA처럼 1대1로 하잖아요. 개별 국가 하잖아요. 지금도 여기에 속해 있는 아세안 국가랑은 우리가 대부분 개별 국가끼리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내 협정을 맺게 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요즘에 이제 국제 생산 방식이라는 것이 이른바 그 가치사슬, 그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뭐 원자재를 만드는 나라 또 중간재를 보태서 생산을 하는 나라 또 수출하는 나라 이렇게 다 협업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이건 예를 들어서 보면은 북한 쪽에 개성공단에서 섬유를 생산해서 남한으로 옮겨서 옷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은 이게 원산지가 아니냐 어디냐를 놓고 이게 분쟁이 생깁니다. 이게 북한산이냐 한국산이냐.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생산 거점은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이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나라별로 이게 한국 수입이냐 베트남 수입이냐 이렇게 따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는 되게 유리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8년 걸렸다면서요? 이게 뭐냐면 실무 변수하고 외교 변수가 있는데 지금 2011년 말에 얘기가 나오고 협상만 31번 했거든요. 네. 그 정상회의만 4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적 협상도 하지만 동시에 개별 국가 간 또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력하고 취약 산업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보다는 각 국가별로 이렇게 협상을 끝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이 중간에 굉장히 처음에는 일본이 논의를 주도했지만은 중국이 관여를 하면서 인도가 굉장히 거부감을 보인 것이 사이가 안 좋죠. 예, 인도를 좀 끝까지 우리가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약간 지연이 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은 뭐 일본이 주도하던 거라서 이게 중국이 견제하는 분위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또 미국이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사실상 이제 비슷한 그런 그 무역 협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좀 눈치를 봤어요. 좀 눈치를 보다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가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그 환태평양 미국이 주도하던 협정을 TPP 빠지겠다고 하면서 급진전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재 기자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거죠? 뭐 당연히 좋죠. 우리나라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런 자유무역 협정은 뭐 많이 할수록 좋죠. 예. 그러면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네, 특히 지금 뭐 청와대가 안 그래도 어제 굉장히 반색을 하면서 잘 됐다. 이게 신남방 정책 가속화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밝혔는데 신남방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거의 모든 국가들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근데 이게 꼭 그렇다고 전적으로 신남방 정책 성과냐라고 하면 그거는 또 좀 아닌 게 아까 박진호 기자가 소개를 해주셨듯이 이게 이미 2013년부터 우리 정부가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얘기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타결을 2015년에 하자, 2016년에 하자, 그리고 매해 조기 타결을 목표로 이제 협상을 해오다가 말씀해주신 경위대로 늦어진 거고 오히려 좀 의미를 보자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빼고 14개국 이번 RCEP에 들어간 14개국이랑 뭐 다 FTA를 개별적으로 맺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이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이랑 처음으로 FTA에 사실상의 FTA를 좀 맺게 됐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좋다는 거네요. 뭐 좋기는 한데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동시에 걱정을 하는 게 이게 방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정부에선 그 얘기를 해요. 이게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트럼프가 이제 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RCEP도 중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일본이 아이디어를 낸 거다라고 정부는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저는 어제 그걸 들으면서 약간 어디서 약을 팔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애초에 일본이 RCEP을 아이디어를 냈는데 중국이 갑자기 적극성을 보이면서 뛰어든 이유가 미국이 TPP를 띄우니까 거기에 약간 대항마 성격으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립 구도라는 건 확실한 거고 항상 우리의 외교적 이제 어려운 과제인데 그럼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힘센 놈들이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힘센 놈들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 약 판다는 얘기도 신선하게 들렸어요. 고급지네요. 죄송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4651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 여야 협상도 잘 안 되는데 국제 협상은 잘 되네요 하셨고 7521번 쓰시는 분께서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에겐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쭉 설명하셨는데. 네. 문자 먼저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된답니다. 네. 이게 한류 수출이나 K방역 네, 수출 같은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예. 열대 과일 싸진대요. 뭐 구아바, 파파야 뭐 이런. 근데 이렇게 하면 고아라. 농업이 강한 국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농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우리가 거예요. 이번에 협상하면서 농업 부문은 상당히 좀 지켰어요. 그래서 관세를 유지를 했고 특이한 게 이제 사실 이번에 얼떨결에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이 자유무역 협정 관계가 됐어요. 그게 좀 얼떨결에 된 게 좀 되게 특이한 점인데 지금 사실 무역 분쟁 중이기 때문에 양자가 FTA 협상을 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데 이걸 이제 영내 협정을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됐다라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한 뭐 그 물품도 있지만은 특히 소주 막걸리 수출이 점차적으로 관세가 그러면 된다. 그한 2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대일 무역 적자는 줄어들까요? 그거는 해봐야겠죠. 여전히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면에서 일본의 의존도가 높고 특이한 게 이제 이번에 일본이 그 김치만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김치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럼 한일 관계만 한일 두 나라만 놓고 보면 우리가 손해예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거 뭐예요 도대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줄어요 안 줄어요? 아니 무역 적자는 줄겠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근데 저희가 지금 수출 규제에 당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네. 수출 규제.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랑의 그 관세 양호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좀 장기간으로 보고 상황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좀 유예를 조금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년에 걸쳐서.